네, 7월 19일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지수가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코스피가 1860선까지 장중에 내려가는 듯 하다가 후반 들어서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가운데 이번 주 한 주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종목별로 살펴보면 또 그건 아니었죠. 강력한 테마가 형성되면서 가는 종목은 가는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마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시장이 0.2%대 하락률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미국의 아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시장을 짓누르면서 오늘은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코스닥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만큼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으로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상위 종목들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혼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시가총액상위 종목들의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가장 삼성전자가 또다시 130만 원을 하회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니까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주들 또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현대차와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동차 3인방이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을 지켜주면서 오늘 지수의 어떤 큰 하락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 쪽 관련된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유럽이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최근에 조선업종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 또한 오늘도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기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할 것 없이 오늘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타이어 관련주인데요. 타이어 관련주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오늘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고무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과 함께 실적 개선세가 유지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향후에도 이러한 모습이 지속될지는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게 되면 시가총액 1인 셀트리온의 어떤 상승세가 요즘 가히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JP모건을 통한 외국계 창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가담을 되면서 오늘 또다시 5만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동안 악재로서 작용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가장 또 다른 핫 종목이라고 할 수 있으면 바로 서울반도체인데요. LED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실적 개선세에 따른 그런 이슈로 인해 서울반도체가 지속적인 수급과 함께 오늘도 역시 2%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16위인 이제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가 오늘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출시된 밀리언 아서라는 게임이 굉장히 매출이 지금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도 거의 상한가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수급 현황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시장에 돌아오는가 싶었었는데요. 어제부터 다시 또 매도에 나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08억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그나마 최근에 크게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를 연기금의 자금 집행이라고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오늘도 755억 연기금이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정리를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에 어떤 외국인의 1천억대 넘는 그런 매도세와 함께 금일도 약 1,280억 정도 지금 매도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기관이 소폭 매도를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이 약 920억 정도 매수로 지금 집계가 되어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투신권에서 약 250억 정도 그리고 기금에서 약 730억 정도 지금 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금 쪽을 중심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규모 자체가 300억대에 불과했던 그런 기금의 매수세가 어느 순간부터 1000억대 가까이 그런 매수세가 나오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매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를 어느 정도 하락 방어를 하고 있는 게 연기금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매수세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신권에서는 지금 아주 뚜렷한 그런 방향성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259억 원 정도 순 매수를 하는 그 모습을 보였지만 그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투신권의 그런 방향성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도 여전히 약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매도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비차익 순매수 부분을 통해서 바스켓 매도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일도 약 1000억 가까이 전체적인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온 만큼 비차익에서도 오늘 약 730억 정도의 그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를 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을 그렇게 외국인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구나라고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은 수급 양호하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코스닥의 주인은 기관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가 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에서 사고 있지 않는 투신권이 코스닥을 중심해서는 지금 사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130억 가까이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일정 부분 그 물량 자체를 받아주면서 향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초 바닥을 다져놨다는 점에서 향후에 이런 모습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은 운송장비 업종인데 이 부분에는 자동차 업종과 바로 조선 업종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조선 업종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어느 정도 횡보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업종도 운송장비 업종, 가장 많이 매도한 업종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 IT 업종에 속해 있는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매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그 코스피 지수 산정 방식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지 않는 한 지수 상승은 힘듭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횡보가 나온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오늘 대부분 매도세를 보였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판 게 전기전자였고요. 그중에서도 많이 산 게 운송장비입니다. 여전히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조선주들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좀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장 전반적인 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그 코스피를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를 조심스럽게 상승 쪽으로 한번 그 점쳐보자라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상승은 가능할지언정 크나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이제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코스피 시장에선 조금 낮추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제 IT 업종에 대해서는 그나마 실적이 어느 정도 좋다라고 그동안 평가가 나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게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7월 대부분 7월 중순과 말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형 업종과 코스닥 종목들은 8월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크게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는 것만큼 가령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전일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되면서 증시가 10%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는 실적에 따라서 방향성이 갈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인 여유가 있는 중소형 업종과 코스닥 업종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 그리고 미디어 산업 그런 콘텐츠 관련된 그런 업종과 종목으로 집중하시는 게 수익률 극대화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정리해봤습니다. 중소형주로의 관심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자라는 의견까지 확인해봤네요. 동해안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